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세안 10개국을 해본다 3탄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보면 진짜 우리하고 기후 조건이든 뭐든 많이 다르죠. 제가 동남아시아 이제 아세안 10개국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건이 잘 팔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제 추운 나라 어떻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 추우니까 뭐 심지어는 가장 추운 지역이 어디냐면 뭐 마이너스 70도가 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날 그 지역 같은 거 하면 어때요? 너무 춥죠. 물론 이제 여기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러시아 하면은 그랬죠. 10년, 20년 전 보드카를 잘 마시고 막큰 보드카를 마시면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 갔다 오고 거기 있는 이제 주재원들, 관련된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면요. 최근에 젊은 친구들 보드카 안 마신답니다. 뭘 마시냐? 맥주, 와인, 다양한 술을 마신대요. 전 세계 이제 세계 문화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련된 요 선에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상당히 옷을 입어도 뭐 그냥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옷 입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어떻게 얇은 옷 입지 않고. 근데 추운 나라든가 아니면 더운 나라 같은 게 어때요? 입는 옷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뭐 우기하고 건기가 있고 하지만은 지역별로 평균 30도 전후 너무 더울 때는 뭐 40도를 넘는 그런 기후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지금 교역량도 가장 많고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나라를 오늘 집중적으로 했다.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은 뭐 최근에 베트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광도 많이 가시고 비즈니스도 많이 하시고 베트남에 지난번에 한번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요. 일주일에 베트남에 취향하는 노선 다 합치니까요. 150편이 뜬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냥 우리하고 베트남 하면은 여러 교육 국가가 되고 있지만은 아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무역 투자도 1위국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과거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 2000년 이후부터 이제 해외적으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디에요? 일본이 투자 국가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LG 포함해갖고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 관련돼 갖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또 상점 소상공인 심지어는 개발하는 리조트 이렇게 갖고 다양한 기업하고 개인이 들어가서 베트남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자, 1884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되다가 프랑스 영에서 인도차이나로 편입합니다. 그리고 1945년에 2차 대전의 독립을 선언했다가 1975년에 공산화를 통해서 통일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뭐 베트남도 공산주의가 됐는데 결국은 그 국가 중에서 베트남하고 중국,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동남아시아에는 식민지령 됐다가 독립했다가 공산주의로 된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세계 비즈니스에 활성화된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제가 그전 시간에 이런 설명 한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에서 생산 공장이 되든 제조업을 할 때는요, 앞으로 어쩌면 인건비라든가 유통, 물류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이제 허브 쪽으로 자꾸 모든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이라든가 이렇게 해상 항공에 운송하기 쉬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2000년대에는 세계 공장이 됐던 중국에서 2010년 되면서 중국의 인건비 상승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벌써 2010년을 전후해서 베트남 쪽으로 비즈니스의 거점이 많이 옮겨졌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옮기다가 최근에는 베트남도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는 아니지만은 경쟁국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다음에 최근 사이에는 어떻게 됐냐? 아세안 10개국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이쪽으로 지금 소비시장이 커지는 쪽으로 좀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여러분들 뭐 지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른쪽이 이렇게 돼서 이제 하노이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낭이 있고 호치민입니다. 옛날에 이제 사이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갖고 했는데 과거엔 생각지도 못한 베트남의 SOC 인프라 사업이 확대돼 갖고요. 한 몇 년 전부터 아세안 10개국을 연결하는 SOC 인터넷 거점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도가 있는데 그 구상도대로 베트남도 지금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국내에 들어오는 인바운드의 수출 수입에 관련된 쪽으로 지금 계속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수도 위에 있는 하노이죠. 하노이는 이제 하이퐁 홍차이가 있고요. 뭐 중간에 있는 다낭, 그러니까 뭐 다낭 요즘 리조트 때문에 다낭 랜드마크 있어갖고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남부 쪽에 호치민,
그쪽에서 롱수엔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급성장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2000년대 저는 이제 유통물류 비즈니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베트남은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동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니, 미쓰비시, 한국은 어디죠? 삼성, LG 등이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을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 거점을 만들고 제가 그전 시간에도 이제 소비 시장이 커지는 이머징 마켓에서 모든 시장이 다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지금 생산해갖고 베트남 내륙을 소비하고 베트남을 중개 지역으로 해서 지금 아세안 지역,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으로 계속 지금 생산한 물량을 갖다가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전문 용어로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완제품이 있고 그다음 부품별로 해서 만드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부품을 조립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2006년에 인텔이 이제 초기에 반도체 공장에 한 20억 유로를 투자하면서 계속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산과 소비가 커질 때는요, 그 나라의 국가의 GDP도 커지지만은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 시간에 그런 설명 드렸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는 생산 공장으로 되다가 소비가 열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람회하고 올림픽 하면서 커진다 그랬죠.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전 세계 인구 지금 최근 데이터입니다. 9,75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면적은 우리나라 한국의 3배 이상 면적을 갖고 있는 33만 킬로 해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는 2238억 달러로 세계 46위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시차는 2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아세안 10개국은요, 시차가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 있어요, 평균. 그래서 이쪽 위에 있는 거는 2시간,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1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평균 시차는 2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이 급격한 나라로 제가 지금 꼽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이제 뭐 삼성이 10만 명 이상을 고용한다고 할 정도로 베트남에서 이제 삼성, LG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은 베트남에서 그래도 포지션이 직업군에서 꽤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연봉도 많이 받겠죠. 우리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1인당 받는 소득 수준이 보면은 우리 중국은 이제 물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중국에 비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인건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거기다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트남 하면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오자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차이나 저기 여성들이 입는 옷이 있고요. 또 참고로 이제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우호적인 뭐가 좋죠? 태권도 보급률이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태권도 사범들이 가서 베트남 문화교류 해갖고 베트남의 한국 학교들도 많고 최근에 관광교류도 많고 해서 앞으로 한국형 베트남을 만들어 놓으면은 인구가 이제 조만간에 베트남은 20대, 30대 인구가요 6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베트남 무슨 뭐 60대, 70대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뭐 베트남은 이제 내전 전쟁도 있다 보니까 과거에 60대, 70대 고령화된 인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젊은 층이 60, 70% 가까이 있다는 거는 20년, 30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소비 인구가 그만큼 활성화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숫자 9를 좋아하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뜨는 분이 있었죠. 축구하면 누구였죠? 박항서 감독이 가고 지금 축구품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는 이제 한국하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한류 문화교류, 한류 비즈니스, 한류 관련돼서 최근에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도 컨소시엄 해갖고 베트남에 이제 물류센터를 로지스밸리라는 물류센터를 몇 개 지금 계속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비즈니스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좋은 영역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은요, 저하고 워낙 친한 30년적인 지인인데요. 그분은 이제 벌써 자식을 갖다가 15년 전에 해갖고 벌써 베트남의 하노이 쪽으로 벌써 진출시켜서 베트남에 변호사를 시켰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식은 20대 중후반인데요. 그만큼 이제 한류 문화 교류가 많다 보면 베트남도 전문가적인 어떤 법률가부터 다양한 비즈니스의 캐리어맨들이 지금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장 저는 이제 베트남이 성장 가능성을 두면서 우리 한국하고의 교류도 많지만은 여행, 비즈니스 포함해서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계속 진행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시간에 싱가포르를 얘기했지만은 주목되는 국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베트남의 성장을 갖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베트남을 설명했습니다. 자, 동남아 아세안 10개국 베트남을 하면서 3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하시죠? 쿡쿡 눌러주시면은 저 조철희 박사 힘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